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요, 1시간이 아닙니다. 1시간 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예. 또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략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할 건데, 2부에서의 종목을 조금은 우리 여러분들의 니즈를 좀 더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많이 내려간 2차전지 얘기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바로 그 주제와 관련된 종목들 조금 초반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채팅창을 통해서도 정말 2차 전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네. 이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2부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 현재 지금 유튜브 채팅창 분위기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전문가님. 지금 시점에 2차 전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창행.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골탕이라뇨, 전문가님. 그러면 내가 먼저 얘기할까요? 내가 예? 먼저 얘기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셔도 뭔가요? 돼요. 네. 여기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안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 의견, 내 인사이트를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인데 빨리 시청자 들리세요. 내가 대놓고 아주 그냥 내 의견 제대로 얘기할 테니까 나는 이런 거를 유창호 이건 진행자가 분위기 띄울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먼저 치고 갈게요. 예. 얼마든지 오케이. 들어와 이건가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오늘 장 분위기도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게다가 지금 이 대선 토론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영향도 굉장히 클 텐데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기가 쉽지 않은 오늘 네. 미스터 진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력한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종복 전문가의 한마디. 네. 저도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물론 이제 대선 예. 토론도 중요한데 예. 허를 찔릴 수 있어요. 우리 돈이 더 중요해요. 사실. 그렇죠. 중요한데 네.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 지금처럼 허를 찌르고 들어간다라는 거. 네. 예, 지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찬희 수님? 이 수는 뭘까요? 닉네임인가요? 이름이 네 글자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요즘에 아시죠? 증권주들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은 보통 가상화폐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안 엮이더라고요. 어제 바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이 종목이 갑자기 거의 뭐 상한가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다 뺐거든요. 그러더니 오늘은 조금 올랐어요. 4,300원.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예. 중간에 이제 최고치를 좀 더 높이는 식으로 좀 그렇죠. 거래를 맞췄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 매수 가격이 5,700원입니다. 네. 이거 몇 년 전에 있었던 가격이죠? 게다가 그냥 푹 익어 있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하나투자증권이 가끔 급등도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 이번에 5,700원 다시 또 갈 수 있을지 5%를 갖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투자증권 5,700원 어떻게 보십니까? 가죠. 네, 비중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게 그 한화 쪽이 그 NFT 해갖고 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아시죠 여러분? 내가 한화 좋아하는 거. 근데 지금은 미래에셋, 한국금융, NH투자, 그다음에 키움, 뭐 삼성증권 등 정통 증권주들이 잘 가고 대신증권도 보면 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요거 내가 봤을 때는 요번에 조기 대선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런 거 이런 거 다 가면 한화투자증권도 NFT나 비트코인 말고도 그냥 증권주하고 묶여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중이 5%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10% 더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기술적으로가 5,500원에서 6,000원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요거 이상 보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4,000원에서 그저 6,000원만 가도 거의 50%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 이 증권주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약세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 감세안에서 여러분들 봤듯이 감세 정책은 말 그대로 세금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줄이면 줄임의 대상이 되는 쪽은 이득인데
그 세금을 줄임으로 인해서 다른 쪽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 다른 쪽을 줄이는 쪽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2차 전지나 이쪽이 악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 상대성인 거예요, 상대성.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 어차피 지금 그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기세적으로 올라갈 때, 저렇게 옛날에 물린 것들 빨리빨리 물어서, 갖고 있는 거 본전에서 팔기보다는, 그죠? 조금 더 사서, 이득 보는 전략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주식은 이득 보려고 하는 거지, 본전에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론, 다소간의 왔다 갔다를 이용해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그리고 참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아까 그 얘기도 못했는데 4월 달부터 어떤 거든 물어보면 추가 매수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덜 진단이 들어왔는데 2차 전지도 상관없어요. 내가 보통 하루에 20개 가까이 진단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추가 매수 의견 줬던 주식들은 추가 매수했으면은 웬만하면 올라간 게 더 많겠죠.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추가 매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나는 왜 그런 의견을 주는 거냐? 강세 전략. 그죠? 근데 모든 섹터의 모든 주식이 다 강하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모든 섹터의 모든 주식이 강하게 가는 것은 상승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50 위에 올려놓으면 상승장의 기대감이 가장 강력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종복이가 그런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2차 전지 반도체, 정통, 로봇 이런 쪽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그리고 트럼프 IRA 트럼프 감세안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거기에 직격탄을 맞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340, 350 해서 340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반도체 2차 전지가 가야 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작년 12월 달부터 하다가 올 4월 말 5월 달 언저리부터 그 말 안 했잖아요. 나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결론 추가 매수 그죠? 5,500원에서 6,000원. 돈 없으면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 의견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종목 한화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 의견까지 나왔으니까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죠. 자, 항상 그렇듯이 첫 번째 종목이 끝나고 나면은 예. 1부의 마지막 정도의 시청자 숫자로 회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내용도 하겠는데 예. 우리 왜요? 미스터지는 5천까지 한 화이팅을 해보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5천. 사실 장만 조금 받쳐준다면 5,000명 그러니까. 순식간이거든요. 이제 대선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오늘 옛날에 6,400까지 갔었는데. 아니 그래도 네. 대선만 아니었어도가 아니죠. 대선 이후에 예. 신정권에서 잘해준다면 그럼 또 주식시장 잘 풀린다면 뭐 5만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또 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또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얘기하는 부분 하반기 좀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하나 좀 바로 가겠습니다. 나왔네요. 통통한 양봉님께서 예. 엔캠입니다. 엔캠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게 뭐가 주봉으로 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계속 네, 계속. 자, 오늘도 이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가 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오늘도 또 여지 없습니다. 예. 63,6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거의 뭐 이제 바닥권에서 산다고 생각하시고 샀는데 더 내려간단 말이죠. 비중이 무려 50%. 지금 1년 동안 거의 90% 가까이 85%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간에 꼭 이렇게 떨어질 땐 비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2차 전지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캠 던집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방송을 최근에 본 사람이 있고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는 골수 팬이 있을 수 있고 중간 2023년 4년 어딘가에 온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 대부분 이 시청자들의 70% 이상은 2차 전지가 죽을 때부터 아마 시청자가 많이 들어왔을 거고요. 우리 이건 진행자 유창호 앵커 이종복해서 쓸쓸하게
200명, 300명. 이 종목은 500명, 800명, 1000명으로 넘어가는 데는 금방 빨리 올라가긴 올라갔죠. 그 2, 300명 거의 뭐 팔이 날릴 때 이 주식 거품 물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그게 여기 5만 원대예요. 여기. 그리고 이 엔캠이라는 주식은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이 5배, 10배 날아갈 때 땅굴 팠던 주식이었고 한번 볼까요? 이제 슬슬 근데 2차 전지 발동 너무 빠른데 근데 포스코 퓨처는 유상증자가 있어서 저거보다는 그냥 에코프로 BM으로 갈게요. 보시면은 우리는 이 2차 전지든 뭐든 근데 원래 포스코 퓨처로 하는 게 더 눈에는 확 들어올 텐데 어쨌든 그냥 볼게요, 여러분. 이제 슬슬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2차 전지를 처음에 막 거품 물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1월 달부터예요. 여기 한번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각각 이제 그 자기들 나름대로 주도주의 역할을 할 거란 얘기예요. 보면 에코프로 BM이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 그죠? 화면에는 여기 10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보이죠? 그렇게 올라갈 때 이 주식은 뭐 출발을 여기로 놓을게요. 여기 같이 놓고 봐서 저거 10배 올라갈 때 여기서 10배가 아니고 5.8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땅굴 파고 여기서부터 비슷하게 움직였다가 그 뒤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제 얘들이 땅굴 팔 때 얘들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땅굴을 팔 때 얘는 여기서부터 58, 40, 8배가 올라갔던 대표적인 전해액 쪽의 대장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도친 똑같아졌죠.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50%라 내가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건 유창호 앵커 한마디 묻겠습니다. 마이크 저쪽 통화 되게 해주세요. 토필이 이거 어떻게 뭐 진심으로 진단해 드릴까요? 대충 해줄까요? 이거는 진심이 들어가야지요. 다른 종목도 아니고 예.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게다가 50% 이분 아마 잠 못 주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반에 약속도 해드렸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 진행자들은 너무 그죠? 일반인 편만 들어. 내가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50%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대신 우리 또 기를 팍팍 넣어서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엔캠 보세요. 수급 구조를 보면 기관의 매도만 나오지 외국인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공하나사돌 공매도도 지금 보시면은 총 거래량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5%도 안 되는 수준. 그죠? 이 정도면은 명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주식은 보기 드물게 거래량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님 50%씩 다음에 사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의 장점이 뭐냐면요. 근데 장점과 단점인데 단점은 중국. 이 자꾸 중국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싫어하고 견제하시잖아요. 대신 미국 쪽으로도 지금 기사는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엔캠 미국 뭐 해가지고서 현지 생산 뭐 이렇게 해갖고 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엔캠이 바닥을 다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뭐 누차 얘기하지만 이 주식이 움직임이 좋으려면 거래량 증가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원 갖고는 안 되고 시청자님한테 얘기해드리면은 아마 75,000원에서 8만원 언저리로 쳤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 종목 화법 75,000원에서 8만원으로 쳤을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거기까지는 순간적으로 올라갈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내려가는 쪽으로 보거나 이걸 나쁘게 볼 때는 이거 비중 되게 많은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5만원으로도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여러분. 전문가를 평가하고 전문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쓰는 용어, 그 사람의 눈빛, 제스처. 우리는 종목 진단을 할 때 손이 왔다 갔다 하고 눈 동그랗게 대고 갑자기 목소리가 따다다다다 팍 올라가면은 그분이 온 거예요.
나를 3년 동안 지켜보고도 모르나? 자, 7만 5천 원에서 8만 원대 정도로 갔을 때 거기서 비중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분한테 가볍게 나머지 25% 정도만 25% 정도는 지금 최악이고 2차 전지에 2자만 들어도 전문가들 지금 질려서 나가 떨어지죠. 나는 반대입니다. 10만 원까지 가는데 내 이름 석자 씁니다. 이 얘기 듣고 함부로 추종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추종하시려면 거래량 증가 장대 항복 나올 때 아시겠죠 여러분? 첫타 엔캠으로 VOD 찍습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끝! 자, 이 유튜브 썸네일 같은 멘트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2차 전지입니다. 자, 상방으로 보고 계시고 7만 5천에서 8만 원 사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우선 좀 가볍게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때 비중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말은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비중 덜으란 얘기입니다. 반 정도. 그리고 그 나머지 반으로 10만 원 이렇게 예.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슬쩍 보시다가 10만원 얘기 듣고 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반드시 타이밍과 함께, 진입 시점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요. 예. 결만 보지 마세요. 예. 앞에 그 감동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감동스러운 그 서사들이. 요걸 쭉 따라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자 보니까요, 슈팅스타님 오셨는데, 온갖 주종을 다 지금, 맥주, 와인, 별거 다 있네요. 네. 그래요. 지금 한잔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괜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 진행자 두 분은 쌍둥이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혀 저희끼리는 쌍둥이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실제 예. 그렇게 아직 본 적은 없었는데. 그래요. 근데 아마 쌍둥이인지 보셔도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 정도예요? 동생이 살이 좀 쪄가지고. 그렇구나.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전이네 반전. 바깥에 나가보면 요즘에는 형제인 줄도 모르더라고요. 역시. 20대 초반 정도만 해도 이거 어떻게 쌍둥이네요. 일란성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맨날 이랬는데 일란성이거든요. 일란성. 일란성. 일란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거의? 똑같죠? 그렇죠. 근데 살찌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뭔가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어쨌든 여기 둘이 쌍둥이인가 또 여쭤봐 주시네요. 자,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 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포리엄마님의 종목입니다. AI 소프트웨어로 가볼까요? 그렇죠. 최근에 그 원전주들이 막 뜨기 전에 AI 소프트웨어, 한번 로봇주 날아갔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텔 소프트 매수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21,600원이고요. 10% 비중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텔 소프트도 아까 그리고 언급 나왔었던 크라우드웍스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다가 요즘엔 어느새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응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말입니다. 예. 반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이 반짝 강세로 이제 이대로 주저앉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알아보죠. 전문가님, 이스트 소프트, 지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으면 얘기하지만 나는, 그쵸? 생긴 건 33살 우리 서배우, 서강준 배우하고 동급으로는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죠? 이 토마토 필이? 말하고도 좀 정신이 어질어질한데, 나는 이 차트와 이런 거 되게 중시 여기고 저기 하는데, 나는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그죠? 현대전자 다니기 전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현대전자 다니기 전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서는 그냥 주식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게 주식이에요. 다만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주식시장 변곡점에서 원전이나 트로이카나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쪽에 주가가 움직임이 좋고, 그렇지 않은 쪽은 특히 성장주 쪽. 왜냐면은 이 성장주 쪽은 원래 금리 인하라는 게 있을 때 원래 되게 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2분기 때도 여러분들 경험했겠지만은 이 주식을 하다 보면 해마다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정통 주식이 움직임이 좋을 때가 특히 있고, 이렇게 성장주들이 특히 싸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한번 움직이고 그다음에 역사적 변곡점 타이밍 그때 약간 싸늘했다가 다시 정부 정책에 힘입어 그대로 올라갔었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 트로이카가 움직임이 좋고 원전이 움직임이 좋자 갑자기 거래가 뚝 끊겼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매도세가 출현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매수세가 실종이 돼서 주가가 흐르는 거죠. 이 판단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 나중에 다시 움직일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흐르지만 충분히 감이 되는 주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중 좋고 가격 좋고. 그죠? 다만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정도면 3,333이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 더 트라이 해보고 10시 20분이 넘어가면 시청자 공약은 없어져요. 이 정도 주식이면요. 그냥 가만히 갖고 가시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만약에 생기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 세액 감세안이 약간의 상원에서 빠꾸맞고 아니면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하게 어떤 립 서비스나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이런 거 이제 25,000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죠.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한 선물 드린 거예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생하기 싫으면 들어가자마자 고생하기 싫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낚시꼬리가 되면서 조금 거래가 늘면서 좀 강세를 주는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고생도 안 하고 좋을 거예요, 여러분. 내 의견 현 정권 이제 조기 대선 후보자 분들의 공통이 AI거든요. 그 AI에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매수세가 약해서 흘러내리는 거고 이 흘러내리는 게 내 눈에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죠? 좀 인내하고 갖고 가다 보시면은 25,000원을 넘어갈 수 있고 이게 두 번째 VOD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좀 그렇고 한번 좀 길게 갖고 가 보셔라.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종목을 또 챙겨봤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의 꼭 내용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2부에 들어서게 되면서 저희가 네. 약조를 드린 것이 예. 2차 전지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약간의 구질 변화를 주면서 하나 둘 셋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접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 대선 토론이 끝나가나요? 그런가요? 끝나간다면 얼른 예. 채널을 이쪽으로 모셔야 될 이쪽으로? 겁니다. 네, 바로 이쪽으로 항상 저희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요거 한번 굵직하게 들어가는데 요거 놓치시면 굉장히 배가 아프실 텐데요. 뭐죠? 아주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종목 BM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큰 종목으로 갈 텐데요. 역시 섭섭하지 않은 비중 30%. 30. 예, 50보다 30%가 적긴 한데 많은 예. 겁니다. 자, 13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83,600원입니다. 역시 엔캠처럼 차트를 보면 우선은 어휴 이 생각밖에 안 나는 정말 와르르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건물로 따졌을 때 11,000원 정도가 로비이고요. 예. 최상층이 58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높은 건물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BM 진짜 여기 이 건물 안에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왜 아파트만 좋아해요? 전원 주택도 좀 좋아하지.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써야 되나? 이 인원 갖고? 지난주에 여러분 이종복이가 나는 이토마토의 17년이에요. 펀더멘탈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기사 얘기를 할 때 동종 섹터의 동일 내용으로 이게 지금 3페이지서부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이슈 해가지고서 이제 요때부터 이제 이게 3페이지에 여러분 3페이지서부터 막 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기사 내 의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또 하다 보면 이제 전기차 이슈의 IRA 폐지 법안에 여기 K배터리 살 길은 한국판 IRA 절실. 내가 이거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정도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조기 대선 열릴 때
에너지 쪽 강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기차도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째 나와요. 석탄, 태양광, 신재생, 전기차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기차 맨 앞으로 빼든.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국판 IRA의 어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 명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IRA 불투명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거 뭐 좋은 기사 뭐 이런 거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3페이지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215대 214 오늘 내가 아까 마켓텐에서도 얘기했고. 근데 보시면은요. 요거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 그 다음에 표준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는 확대 등. 요거는 소비 측면에서는 좋은 얘기가 돼요, 여러분. 소비. 미국은 소비가 70%인가 80%인 나라지 않습니까? 일종의 부양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신 요 부양 효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 하나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의 호재성 기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묻히는 거거든요. AMPC라고 해갖고 LG 에너지가 정말 약하게 빠진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약하게 빠졌던 거예요. 7,500불 보조금 폐지보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더 무서워했던 것은 요거 첨단 무슨 그거거든요. 요게 2028년도 이전에 2028년도쯤에 없앨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쫄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28년으로 하지 않고 그냥 31년으로 이건 거의 안 건드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줄일 때도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호재인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나라 배터리 그 담당자들은 이것 때문에 아마 오늘 조금 편하게 잠들을지도 몰라요. LG 에너지나 그 우리나라 배터리 대형주 그 사장님들은 이걸 걱정했던 거예요. 7,500불을 걱정한 게 아니고 이걸 걱정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는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어쨌든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요 얘기 좀 해줘 볼게요. 기술적으로 약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은 올라가려면 요렇게 낚시꼬리형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죠? 요렇게 도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5월 8일 이후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5월 8일 이후에 밀린 이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호재성 기사 하나만 나오면 거기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럼 거기까지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면 추세가 돌려지는 힘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심리가 개선될 수 있어요. 대신 낚시꼬리를 돌리는 모양이 나온 후부터라는 게 중요한 말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2차 전지는요. 지난 4월달 여기 지금 보면 4월달이나 2월달은 기술적으로는 위치가 좋았었어요. 여러분 기술적으로는 모양이 좋았는데 이때는 그 암초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최악이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최악이 맞는데 2차 전지도 호재성 어떤 내용 이번에 트럼프 감세안에서 이마만큼이 2차 전지에 불리한 얘기들이 있었다면 이마만큼이 지금은 여기서 이마만큼 정도 왜 색깔이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은 요마만큼의 내용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걸 따져보면 그거 얘기해 준 거고 자, 네, 공매도 볼게요. 지금은 공매도 비중도 거의 자치를 감췄고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5.16 이전에는 그 IRA 그 트럼프 그거 하원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이틀 빠지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가고 요런 식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빨간색 자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미국장 조종받을 게 우려됐고 에너지 트로이카가 강하니까 이쪽은 또 물량 받았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수급도 에코프로 BM을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지금 볼게요, 여러분. 외국인을 왜 자꾸 보는지 아세요? 이자들은 우리보다 정보력이 빠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보다시피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기보다는 보유 내지는 조금씩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여기가 내가 봤을 때는 마지막. 그리고 여기서 쓸게요. 2차 전지 IRA 관련해서는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IRA 관련해서는, IRA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IRA 관련해서는 내가 여러분들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작년 11월 달부터 IRA 관련한 게 여기 이게 그거예요. 폐지가 아니고 보증금에 관한 재검토들 IRA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돼. 결국은 IRA 불확실성, IRA 때문에 매수세가 확 안 들어오는 거야. 막 하면서 작년 내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IRA 관련해서 기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파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음이라고 하면서 보조금 전면 폐지만 아니면 된다고 하고 일부 요게 이제 그 7,500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우려한 게 나오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AMPC가 그거를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4월 10날도 4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만 나오면 그 하나만 안 나오면 된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미 보세요, 여러분. 방송 중에 작년 11월 달부터 올 4월 달까지도 이 얘기는 계속 하면서 왔죠. 무슨 말이냐? 저게 2차 전지의 마지막 악재라는 건 우리는 항상 염두를 하고 왔었고 그게 지금 전면에 부각됐고 전면에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락으로 가기보다는 흘러내리는 형국에 외국인들이 갖다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은 주워 먹는다. 기승전결. 그러므로 2차 전지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못하면 내가 아니죠. 이러한 논법상 이러한 어떠한 내가 보는 어떤 분석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나는 기준 잡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 고생해 보세요. 누차 얘기하지만 2차 전지는요.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아니고 전 세계 유일의 섹터예요. 다만 지금은 변곡점이고 매수세 끊기고 심리 위축에 일반인들 멘탈 나가고 갖고 놀기 딱 좋지. 그걸 뻔히 아는데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가봅시다. 이게 내 의견. 결론. 순간적으로 에코프로 BM은 명분만 살짝만 들어와도 10만 원대로 올라가는 건 1도 아니고 가볍게 12만 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나머지는 시청자 쌓이는 거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멘탈, 한화이글스의 승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런 거 봐가면서 강약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뭔가 그 박자감 있게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거기서 뜬금없이 한화 예. 이글스 뭐지 잠깐 그렇지 마지막에 갑자기 저 가능성?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약간 무릎에가 붙었지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비의 2차 전지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이제 의미 있는 좀 고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12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그 수치가 최종 목표치가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지금 10시 20분까지 3,300명이 모여주신다면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3탄이 예. 상당히 재미있는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따가 한번 10분 안에 전문가님과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볼 텐데 생방송에서 예. 방송 전에 했었어야지. 어쨌든 지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대선 TV 토론회가 끝났나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점점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3,000명 다 돼갑니다. 우리 미스터 진단 아니겠습니까? 좀 올려주세요. 네. 참. 자, 그럼요. 종목 진단 바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요즘에는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2차 전지와 정반대죠.
정말 고생하다가 네. 뭐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원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경혜님의 종목이고요. 한전 KPS입니다. 네. 사실 원전주 가운데서 아까 뭐 이야기 나왔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죠. 한전 KPS는 오늘장은 강했습니다. 네. 8% 올랐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흐름이 큰 뭐 유의미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과연 탈출이 가능한 건지. 예. 43,000원에 20%를 갖고 계십니다. 중기로 가져가고 싶은데요. 추가 매수 괜찮은가요? 자, 전문가님, 중기 생각하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 좋나요? 좋죠. 근데 한전 KPS보다는 그죠? 이 종목은 한전 기술을 조금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고요. 시청자님. 근데 뭐 어차피 한전 KP나 한전 그 기술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대신 얘가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지저분해요. 요거는 좀 알고 계시고 이제 두산 에너빌러리 놓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굵은 금액들 얘기하는 거죠. 아까 왜 그 소형주 말고 이제 조금 자금이 좀 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두산이 못 샀으면 이제 볼만한 거는 한전이 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015760 한국전력이 이 얘기하면은 좀 저기 할 수 있는데 내 말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나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장주가 소외받은 이유. 우리는 성장주에 눈이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성장주가 안 갈 때는 왜 안 가는지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한국전력이 요새 보시면 2만 원에서 3만 원을 한 50%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한전이나 금융주 같은 게 움직임이 좋을 때는 증시가 그렇게 썩 강력하게 개인들한테 체감이 좋지 않은 장일 때 그런 게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다만 이번에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하고 이제 묶이고 이런저런 게 묶여서 그런데 보시면은 한국전력은 한번 움직이면 되게 크게 움직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2년 타이밍에서 2016년도까지 한국전력이 2만 원에서 6만 원대로 올라가는 이 장 보이시죠? 한번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줘 볼게요.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거만 보면 안 돼요. 다만 뭐 누차 얘기지만 나는 이런 거 알아도 한국전력을 지금 사세요라고 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볼게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한국전력이 엄청 잘 움직일 때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 그 다음에 이제 잘 올라갔던 이 한전이 이렇게 급락으로 나올 때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지금 비리비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시장의 변곡점에서 트럼프 감세한 플러스 우리나라 정책이 원전 쪽에 양쪽으로 다 격포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전 쪽이 세게 가는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약간 매가리가 없을 수도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고, 한전 KP 뭐 이 정도면은 48,000원 돌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만 원. 그죠? 내가 이 방송에서 43,000원 저기니까 해줄 수 있는 가격은 5만 원에서 5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술적으로만 움직여도. 그죠? 요건 내가 잘 안 보는 주식이라 그죠? 요 정도 놓고 상황에 따라서는 6만 원대도 갈 수 있는데 한전 KP보다는 한전 기술 쪽을 이 종목은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 살펴드렸고요. 이와 네. 함께 한전 기술에 대한 힌트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이제 2차 전지 찬스로 들어오는 요 예. 차례가 또 들어오는데 요번 건 저희 담당 PD가 좀 재미있게 좀 전문가님. 전문가님. 근데 이거는 담당 PD는 재밌지만 우리는 고통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너무 재밌겠네 진짜. 이게 무슨 와. 얘기냐면요. 사실은 차라리 오늘- 잠깐만 삼성 SDI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SDI 있겠죠. 한번 이제 있지 슬슬 않을까 있어지지 싶은데요. 않을까요? 저거는 최고 난이도의 주식인겨. 그럼 SDI 얘기도 덧붙여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욕심쟁이 우후후. 예. 아니 여러분 지금 약간 무슨 소리야 싶으실 텐데 설명 좀 해드릴게요. 2차 전지 관련된 대표 종목들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지금 저희가 한번 이거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쫙
그죠? 피날레를 쳐버릴까. 왜냐하면 2차 전지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 네, 전문가님 점점 뭔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14, 15, 16 종목을 동시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4 따로, 15 따로, 16 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게 협의 조건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일 한화 이글스 승리를 기념하면서 우리 네. MC들도 화면 한 번씩 더 나오는 게 좋죠. 짧게 하면서 갔다 왔다 하는 게 그림도 좋고 괜찮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쿵짜자작짝 쿵짝짝. 아, 굉장히 빠르게 한번 왔다가 볼 듯한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갑니다. 김종인님. 오늘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자, 코스모 화학입니다. 16,200원. 비중 10%. 자, 코스모 화학 첫 번째, 세 번째 종목이 되겠네요. 여기도 오늘 신저가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코스모 화학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이종복이가 개인적으로 지난 4월 말 타이밍에 그죠? 그때 에너지 막 움직이고 할 때 친환경 막 이번에 우리 신재생 친환경 이런 얘기 정책 수혜 모멘텀 있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코스모학은 증자를 2번 한 주식입니다. 그 증자를 2번 했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 페페떨이나 이쪽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아서 2차전지 대형주들은 좀 빌빌 쌓고 삼성 SDI 증자, 포스코 퓨처도 증자하겠다고 1조 1,000억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보다도 펀더멘탈 쪽으로다가는 코스모학이 훨씬 양호한 거죠. 그리고 주가 자체도 올라간 거 다 내려와 있고요. 매수가 16,100원? 뭐 얘기해 드릴게요. 내 의견 나는 정확히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차 전지가 원래 2023년도에 이렇게 날아갈 때 있잖아요. 이 종목 유튜브 보면 알겠는데 그 당시에도 나는 이 코스모학이 유상증자 기사 나왔고 그 증자 때문에 밀릴 때도 증자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내 유튜브에 가면 있을 거예요. 내 유튜브에 가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 미스터 진단 시청자들은 내가 이토마토에 17년 있는 거 몰랐을 거고 나는 2022년도부터 이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진단해줬던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AI, 로봇, 반도체, 2차 전지는 한미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로봇도 저기 레인보우나 이런 정통 주식들 저 날바닥 깨꾸라져 있을 때예요. 기본 10배씩은 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진단을 해준 장본인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를 테니까 옛날 VOD를 보세요. 그러니까 왜 또 이 얘기 했느냐. 지난번에 포스코 퓨처 유상증자 나왔을 때도 2020년 11월 달에는 유상증자가 나왔는데도 날아갔다는 얘기 했었고 지금은 2차 전지가 1년 6개월 내리 까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격탄 맞는 거고 업황 안 좋고 하니까 계속 악의적인 기사 안 좋은 기사 내보낸다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타이밍과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이게 업황 사이클이 돌 때가 된 거예요. 코스모학 딱 얘기해 드릴게요. 대신 여러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미스터 진단이고 주가가 꺾여 있을 때 진단하는 거잖아요. 뭐 신의 한 수도 나한테는 있고 랭킹 슈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2차 전지가 드디어 바닥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내가 대놓고 VOD로 남겨놓을 거고요. 그때부터 한번 움직임을 비교해 보세요. 대신 지금은 이분들이 초보자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담당 PD는 싫어할 텐데 미스터 진단을 내가 이렇게 해놓고 잠깐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구든 2차 전지 한번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봐.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자고. 자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가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차 전지는 기세가 꺾여 있고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걸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차트쟁이야. 차트만 보면 금방 알아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똑같은 겁니다. 주가 자체가 흘러내리는 건. 왜? 기가 꺾여 있고 추세가 꺾여 있으니까. 그리고 명분을 받는 타이밍이 돼야 되는데 명분을 받는 그 자체도 없잖아요. 그죠? 나처럼 초질관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이런 거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이토마토 PD 참 못 잡을걸? 밑에 악성 댓글 지우느냐고? 내 말이 맞을 겁니다. 나 이종복이요. 이 바닥에 25년이라고 딱 보면 답 나오는 사람.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은 너무 좋은 가격에 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돌 때 나는 당연히 추가 매수 의견인데 계속 얘기하죠. 돈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이 주식도 기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적은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끝! 아, 보유. 예. 자, 18,000원, 2만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짧게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딜 가시려고요? 안 됩니다. 어딜 가시려고요? 아니, 예. 안 보내드립니다. 아, 갈 수가 없어요. 전문가님.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저 집으로 갑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김봉만 전문가 알죠? 예. 김봉만 전문가하고 지난번에 그 산에 갔지 않습니까? 네네. 기도드리러 산에 갔었는데 김봉만 전문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겠죠. 선글라스 끼고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게요, 갑자기. 왜요? 빛나서? 왜요? 밝아요? 아니, 2차 전지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아. 그래서 내가 예. 그랬어요. 왜 당신이 면목이 없어? 소신껏 얘기해 준 게 그게 나는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 안 하거든? 나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2차 전지가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좀 거시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식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싱글벙글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요. 기세와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노. 이거 두 가지가 되겠는데 오늘 한번 스트레스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볼게요. 좋아요. 이번에도 아까 언급 나왔던 종목입니다. 2탄. 2차 전지 정말 대표 종목이죠. 그렇죠. 포스코 퓨처임으로 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유상증자 이야기 최근 1조 원이 넘게 터지게 되면서 예. 주가 그 심리가 많이 좀 꺾였어요. 그러게요. 자, 이 박이진 님이 갖고 있는 종목으로 기준으로 볼 텐데 매수 가격 이분은 11만 5천 원이고요. 네. 20% 단기, 중장기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자, 포스코 퓨처임 오늘 장중에 10만 원대 이탈했다가 예. 종가상으로 일단은 지금 10만 원 위로 올려놨습니다. 아유, 아슬아슬하네. 자, 정말 아슬아슬한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임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이거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퓨처를 되게 좋게 얘기하고, 그죠? 나는 이것도 여기서 옛날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이가 이토마토에 2007년에 왔습니다. 2007년에 와서 배워야 산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펀드 투자. 왜냐면 그때는 내가 되게 젊었을 때고 공격적일 때였거든요. 펀드 투자하지 말고 삼성 SDI를 한 달에 한 번씩 사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10년 장기 투자를 하면 아들내미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 뭐 삼성 SDI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분한테 이제 하나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포스코 퓨처에 11만 5천 원이면 유상증자 기사 나온 다음에 샀을 거예요, 아마. 가격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가 유상증자 하겠다고 했던 거가 5월 13일 플러스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완료된 주식이 06400이잖아요. 유상증자가 완료된 주식이 삼성 SDI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 기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면 포스코 퓨처보다는 내가 포스코 퓨처를 좋게 봐도 포스코 퓨처보다는 삼성 SDI를 신규 매수하시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삼성 SD는 1조 7천억이라는 현금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자금력과 그것을 전고체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지만은 어쨌든 1조 7천억이라는 현금을 수중에 넣었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나올 악재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신규 매수 쪽은 삼성 SDI 쪽이 유리한 거고 다시 포스코 퓨처 갖고 있으니까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정정 신고서 제출해라 뭐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에 관해서도 이 종목의 의견을 넣으면 여러분 포스코 퓨처가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빠진다? 아니죠.
누차 얘기하지만 증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주주들한테 주주 배정으로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나쁜 게 맞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나쁜 게 맞는데 업황 안 좋고 새로운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맞서는 건데 나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재무구조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그죠? 아니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다면 그죠? 이 종목은 증자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안 봐요. 어떻게 보면 주주들을 이용하는 쪽으로 보일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어도 증자가 되면 그 실탄을 확보하고 그거를 회사가 나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선택이 나쁘지 않다라고 나는 봅니다. 다만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이 증자가 끝날 때까지는 삼성 SDI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갖고 있는 거니까 삼성 SDI나 어떤 뭐 다른 쪽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청자님, 기술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12만 5천 원에서 14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기술적으로 이쪽으로 올라갈 경우에 매도. 그리고 SDI 쪽이 유리하고 그러면 기존부터 포스코퓨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게 유리하냐? 얘기했잖아요. 증자를 받으시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까지. 그죠?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네. 삼성 SDI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둘 다 유상증자 이야기 나오고 참 떠들썩했던 종목들인데 그렇죠. 이와 관련된 내용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3,000을 지금 돌파했어요. 예. 3,000 돌파했고요. 3,333 여기까지 오늘 가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10시 25분이고 이제 얼마 남지 예.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시리즈 세 번째 유닛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생님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가시죠. 예. 우리 담당피디님이 약간 뭐 안 맞았어요 좀. 자, 오영숙님께서 이번 셀로 한번 가봅니다. 네.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7만 7,500원. 제가 지금 매수가 거의 근처? 예, 거의 되겠죠? 그 이후에 26만 8천원까지. 이거는 참 일봉 보면 최근에 좀 많이 5월 들어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봉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었네. 월봉 예. 보니까 2023년부터 계속 내려가네. 약간 이런, 약간 뭐랄까, 뻔한 패턴. 예. 여기도 그냥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약간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요. 15% 올라갈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코스모화학,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업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이 종목에 얘기한 거.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신규 매수를 할 때, 그죠? 그 방법만 알았어도 안 물리지 않습니까?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되게 좋게 보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기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LG 에너지는 어느 정도 급락하면 반등 나오고 어느 정도 빠지고 반등 나오고 빠질 때 보면 계속 음봉으로만 빠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양도치도 있고 양봉도 있고 막 이렇게 빠지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그게 없죠. 이게 아까 얘기한 AMPC예요, 여러분. AMPC.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내 영상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이렇게 그냥 음봉이 나오는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가격이야 너무 좋죠. 왜? 주위에 어떤 사람은 LG에너지 35만 원에 물린 사람도 있고 37만 원에 물린 사람도 있고 40만 원에 물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50만 원에 물린 사람도 있고를 아마 이분은 알 걸걸요. 자기는 27만 원에 샀다고 남들보다 20만 원 싸게 샀다고 좋아했겠죠.
그죠? 그치만 이렇게 죽어 내려갈 때 사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요거 질문하신 분 꼭 참고하시고요. 가격은 우주 최강 가격이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약할 때 샀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LG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명분받아서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31만 원에서 3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핑요하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요쪽으로 올라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차트, 근데 이분은 차트를 안 보는 분이니까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 SDI가 홀랐습니다. 아시겠죠, 시청자님? 내 진심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LG에너지 갖고 있다가 이익이 나는 쪽으로 가면 LG에너지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던지고 삼성 SDI 가세요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나는 기존부터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삼성 SDI가 잘 가도 LG에너지 따라가는 거고, 어쨌든 2차 전지는 LG에너지가 저점이 나와야 움직임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있으니까 탄력과 스타일에 관한 거예요. 탄력과 스타일. 그러니까 주식을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초보자분들이 2차 전지를 원하시면 삼성 SDI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증자가 끝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시청자님들? 그거 잘 참고하시고, 어쨌든 가격은 우주 최강 저점 매수잖아요. 그죠? 그러나 약할 때 샀기 때문에 조금 흘러내리는 거다. 30에서 31만 원 가벼울 거고, 아마 한 3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움직이게 되면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요쯤에 와서 한번 이 종목 얘기를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뒷골 잡고 말씀 드렸습니다. 야, 좋습니다.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삼성 SDI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쨌든 31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 꼭 적어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손을 번쩍 드셨는데요, 전문가님. 쉬시는 거죠? 아니요. 여기서 이제 VOD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뭐죠? 이 인원 갖고 하는 이유. 이 사람들은 진짜 내 사람들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2차 전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내 VOD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 앞으로,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러리나 한화오션이나 한화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로봇이든 뭐든 얘네들처럼 심지어는 반도체도 반반의 그건 있었어요. 내가 주도주야, 내가 최고야,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이쪽이 아니고 반대, 방어적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좋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나중에 VOD 보세요. 2차 전지를 내가 좋게 얘기하는 거는 방어적.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하고 여기서 공격하고 여기서 공격하는 게 꼴사납고 1년 6개월 동안 내리 꽂히고 있는 걸 한 달에 막 20건씩 목표가 하향 나오고 막 이런 방어적인 게 되게 강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VOD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중장기에 내 의견이 되게 강하게 들어간 건데,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분명히 이제 조만간은 어딘지를 나도 모르겠지만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7월 31일 이전이에요. 분명히 이쪽이 이제 얘들이 공격 앞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는 막 몰빵 이런 그런 거 말고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시장을 주도한 섹터가 아니에요. 최근 1년 6개월 이상은 방어적으로 좋게 얘기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제 공격 앞으로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대형주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SDI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LG에너지도 시총 3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LG에너지는 기대 수익 면에서 불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하셨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가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과에서는 증자가 코앞에 닥쳐 있는 쪽이라 기술적으로는 가장 흐지부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도 25만 원 기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의견이 되게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뭐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포스코 퓨처도 보시면은 2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기. 2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원 아래에서 2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 만약에 사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흘러내린 걸 보고 있으면 좀 기운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업황과 그동안에 받은 어떤 공격의 강도를 보세요. 2차 전지가 그동안에 받은 공격의 강도 치고는 되게 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자,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2차 전지 대형과는 일단 LG 에너지가 하방 경직성이 나오거나 그쪽에 기준 양봉이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가장 신규로 접근하는 쪽으로는 삼성 SDI가 증자가 끝났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요. 에코프로 쪽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인원 갖고는 안 가르쳐 주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토마토펠이. 아,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사람들 화장실 갔다가 마무리 안 한 기분인 거겠죠? 오케이. 에코프로 쪽도요. 에코프로 쪽도 에코프로 머리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고요. 머리가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밀려 내려올 때 관심 가지시지 말고요. 그걸 고점에서 물렸다. 한 뭐 7, 8만 원, 10만 원대 물렸다. 상관없다라고 나는 봐요. 다만 낚시꼬리와 기준 양봉.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머리가 움직임이 양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그죠? 전고체 쪽도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페터리. 페페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스모화학과 다른 쪽이 용호상박인데 어쨌든 그렇게 2차 전지도 그룹을 나눠서 그들의 시세를 잘 보시면서 다른 거 물려 있거나 이런 분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까지 깔끔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아, 거의 집을 짜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도 오늘 특별히 좀 많이 더 봐드렸고요. 그렇죠. 그에 대한 투자 힌트도 드렸으니까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박수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 이거 극한 직업이요. 이토마토펠에. 근데 진짜로 약간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듣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완전 몰아쳐가지고 한번 또 시원하게 긁어드렸습니다. 게다가 이게 흐름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몰아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자, 오늘 이종복 전문가의 극한 시간. 그렇죠. 2부 순서가 정말 아득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예. 원래 전문가님 한 10시 넘어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체력의 골든크로스가 오시는 맞아요. 예, 지금 한번 시원하게 한번 살짝 지금 체력 저하가 왔다가 다시 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털리셨어요. 예. 자, 그러면 채팅창 좀 잘 볼게요. 야, 채팅창 읽을 게 없네요. 다 손바닥이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많은 이렇게. 박수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80300님, 긍정님, 해바라기님 등등까지. 왜요? 전문가님, 증권계 트럼프래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난 싫어. 나는 이종복이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 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렇죠. 주식 진단 시간. 지금 벌써 10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종목들 몇 개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기도 아이고 답답한데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또한 쪽의 주도주 반도체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좀 만들어가나 싶었는데 그치. 또 흔들리면서 답답한 공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참 익숙한 종목이죠. 궁금님의 종목입니다. 주성이. 네,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그렇습니다. 할게요. 자, 매수 가격은 33,900원이고요. 15%입니다. 현재는 주가가 31,000원대까지 요즘에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 중기로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3월 말쯤에 고점 4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좀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현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성성주성 여러분. 뭐 계속 얘기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공매도 비중은 뭐 거의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주매도도 가끔 보거든요. 대차장고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보다시피 그동안에 이 매도가 많았던 것들이 조금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05380,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정말 순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2차 전지나 이런 쪽 정말 내 인사이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쨌든 개인보단 나니까 내가 아까도 처음에 종목 진단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주식시장에서 차별받고 공매도 쳐놓고 빠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좋은 기사는 2개밖에 안 내보내고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안 좋은 거는 50개씩 기사가 막 쏟아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안 좋은 내용 속에서도 긍정적인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한 2개밖에 안 내보내놓고 나는 그런 게 내 성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거거든요. 보다시피 지금 자동차도 2차 전지하고 별반 다를 거 없이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0530 삼성전자도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삼성물산이나 막 이런 주식들도 최근 2년 동안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그냥 이렇게 두드려 팼잖아요. 그리고 아까 현대건설 같은 것도 몇 년 동안 주가를 이렇게 두드려 팼잖아요. 주식이 밀리고 기세가 꺾이고 각이 하락각일 때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상황과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나는 이 바닥에 17년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강하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좋은 얘기가 귀에 확 박힌 건데 그 좋은 감정을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여기서 떨궈서 나가면 안 돼요. 이 얘기하고 주성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산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외국인들도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추서 담잖아요. 결국은 누가 매도해요? 기관들 매도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결론. 뭐 주성이 못 산 건 아니요. 그죠? 비중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죠. 3만 원 언저리까지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나는 매수 관심, 비중 추가 관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가 이제 35,000원에서 3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단기 저항이 될 거고요. 나는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 요번에 신정부 생기고 만약에 대통령 후보자 뭐 공약이 좋은 분이 당선돼서 뭐 증시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양호하고 그러면 뭐 이걸 넘어가는 걸로 보는 대표적인 주식이니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까지도 챙겨봤습니다. 내용 꼭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네. 마지막 하나 약간 저게 낑기듯이 예. 종목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이렇게 딱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자, 심플하게. 자동차 부품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또 자동차. 갑자기 좀 약간 신선한 예. 느낌 나죠. 자, 장기 소외주다. 여기서 우시면서 우리 낚시가이님. 한온 시스템. 네, 한온 시스템. 자, 3,900원에 또 30%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한온 시스템. 지금은 그래도 이제 3,900원이 뭐예요?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우하향 중인 이게 또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자동차 부품도 이렇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좌절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3,900원도 높은 것 같지가 않은데 더 내려가네요. 이거 좀 더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바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2차 전지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주식 많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주식은 기세 어떤 명분이 꺾이고 막 그렇게 되면요. 여지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 주식은 개별적인 거지 않습니까?
개별적 이슈와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안 좋은 기사인데 나는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서 2차 전지가 엮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증권사 목표가 하향 자주 나오고 있는 주식이고요. 이게 엊그저께 5월 15일 기사에도 나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한앤컴퍼니라는 회사를 이게 무리하게 인수한 것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쵸? 와, 이거 3,900원이면 못 산 게 아닌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분이 만약에 주식을 매수할 때 아까 이종복이가 얘기한 그런 거를 조금만 아셨다면 이분이 매수하는 그 타이밍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런 기술적인 걸 좀 공부 좀 하시고 좋은 경험했다라고 보시고요.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증권사 안 좋은 것도 계속 나오고 수익성 악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까 현대차 보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이쪽이 약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라리 이 주식을 갖고 가기보다는 나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에요.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움직이게 되면 기술적으로 3,500원, 3,500원에서 3,65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건 나오거든요. 시청자님, 이거 질문하신 분. 요쪽으로 왔을 때, 그죠? 한번 현금 확보해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AI나 요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깜이 되는 주식들이라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 2차 전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AI로. 그죠? 한온 시스템의 실패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다. 대신 너무 싼 주식도 그죠?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이 손을 쉽게 넣으시면 안 돼요. 좋은 경험했다라고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엔 자동차 쪽보다는 예.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주도 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또 방안이 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수익을 날 수 있는 길로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정말 숨가쁘게 달려봤는데요. 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자, 거의 20종목 봤죠? 네, 거의 봤어요. 자, 그럼 이 정도에서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다음 주 시장 전략 좀 큰 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뭐 저도 물 한잔 할 테니까 한 20초 정도만 더 시청자님들하고 대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이게 보니까 지금 다시 또 한 3,000명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미국장이 또 휴장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개편되면은 이제 모닝쇼에서도 이제 또 변화가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예고편을 여기서 때리나요? 저는 이 첫 변화부터 참 힘들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분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요. 그분이 누군지는 힌트는 여기 안 드리나요? 안 드려요. 알겠습니다. 안 드려요. 그분 안 드릴 거예요. 그분 아무튼 힘내세요. 예, 힘내시고. 참고로 이 토마토 TV 다음 주부터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네. 미스터 진단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약간 좀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전문가 교체 한번 하시죠. 아니요. 그건 계획에 저희가 없습니다. 네. 정말 출연자의 변경은 아예 없으니까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네. 이 3인 체제 그냥 그대로 쫙 끌고 가야죠.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 살짝의 그 재미스러움이 좀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 그렇습니다.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대감을 더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네. 시장 전략 풀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다음 주 시장 전략은 같아요, 여러분. 뭐 아까도 제가 마켓10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최대 변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도 최고의 변수 트럼프 감세안. 그 감세안에 IRA 법안이 있는 그 부분. 그 파고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거에 비하면 정말 강한 거고요. 하나를 더 얘기해 드리면 요게 47분쯤에 끝나나요? 57분.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또 환율이, 그죠? 원화가 이렇게 음봉이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 이슈가 증시에는 어느 정도, 그죠? 버팀목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좀 보고 몇 가지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그 파고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감세안 하원 통과 가장 핵심 이슈, 이번 주 우리나라 소폭 조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얘기했잖아요. 시장의 기술적 조정조차 없이 상승하는 것은 다소간의 부담, 조정받으면 좋은데, 조금 쉬었다가 가면 좋은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가면 좋은데, 보면 지난주에 이미 좀 이런 식으로 좀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정. 자, 그래서 어쨌든 소폭 조정.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게 거의 없음. 이게 하락 요인. 미국 빅테크. 미국도 보시면 빅테크 몇몇 종목에는 유리. 왜? 법인세율 인하가 있으니까. 하지만 부채 증가 및 재정 적자 확대 이슈로 경제에 미치는 요인은 불리. 그래서 미국이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지 않습니까?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감세안이 개인 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유리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소비 증가 유발과 전체 경제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감세안은 주식 시장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가 아까 그 마케팅에서 들어온 건데 215대 214면 이거는 첨예한 대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첨예한 대립. 근데 오히려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공화당에 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한테 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봐요. 우리는 태어나서 학교 졸업하고 모 회사에 한 3년 근무한 걸 제끼면 그냥 오롯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25년간 주식시장 차트 보고 상장 등록되어 있는 주식의 뉴스 앤 그들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고 기관 외국인이 선물 옵션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는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것만. 인생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바쳤다라고 보면 돼요. 경험상 이렇게 막 잡음이 나오는 게 안 좋은 거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확정이 되면 시장의 참여자 및 주식시장은 그걸 역발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일단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첨예한 대립이 의미하는 바가 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섹터별 차별화도 여전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원전 전력 N 조선 방사는 호재입니다. 대신 대표적인 섹터를 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등은 악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마켓텐에서 한 얘기가 뭐냐. 일부 원전, 전력은 전체 다 좋아 보여요. 조선도 선별, 방산도 선별이거든요. 건설, 증권, 은행 쪽은 이 종목은 선별이라는 단어도 안 쓰거든요. 과연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온 쪽을 접근할 거냐? 아니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5개월 동안 흘러내리고 있는 이걸 볼 거냐에 내 정확한 의견은 후자입니다. 그죠? 예. 왜냐면은 이게 선반영으로 바뀔 수 있고 바뀌는 순간 돌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내 의견 정확히 한번 한 거고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전에 새롭게 볼 만한 것들 아까 은근히 얘기했잖아요. 한전 기술은 나 대놓고 얘기할 수도 있는 주식이고 아까 뭐 여러분들한테 뭐 첫타 시간에 진단해드렸던 게 우진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거하고 이름이 같은데 22,100원에 있고요. 세 번째 글자가 N자가 들어가고 네 번째 글자가 택자가 들어가는 주식이 있어요.
그런 주식이 잘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는 주식이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왜냐면은 나도 그래도 하나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LS 일렉하고 이쪽 잘 가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4월 달인가쯤 언제 첫 글자가 제자 들어가고 두 번째가 룡자 들어가는, 그죠? 세 번째가 전자가 들어가고 네 번째 글자가 기자가 들어가는 주식을 첫 글자씩 따면 재룡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내가 진단해줬던 대표적인 주식인데 그런 거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원전 쪽이나 전력 쪽은 원전은 약간 선별, 전력은 나는 다 좋아 보여요. 그죠? 그리고 뭐 조선방산이나 이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이쪽 너무 올라간 거보다는 요거, 그죠? 이렇게 놓는 거고, 나스닥 지수밴드 한번 해볼게요. 21,000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지지지만은 기술적으로 25,000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국내장은 343에서 338인데 조금 더 해서 334에서 330은 조금 열고 있으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보자분들한테 지수 쪽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평균 2,550선에서 조금 더 세게 빠질 경우에는 2,500 초반까지, 그죠? 예, 그 정도까지는 지수가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 요런 정도의 시장을 보시면 아마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세 종목의 악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약화된 요인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트럼프 감세하는 미국 시장에는 악재의 요인이 더 많아요. 거기에 쉼없이 주식시장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303에서 353이면 선물 기준에 50포인트, 종합으로 얘기하면 350포인트가 쉬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약간의 숨고르기와 기술적 조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가 될 것처럼 되면서 원전과 에너지가 조선 필두 방산까지 초강세를 주니까 당연히 반도체 2차 전지나 뭐 시총이 높은 쪽은 밀리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내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종목은 어차피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요인으로 나는 지수 부담에 의해 차별화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므로 최근 급등한 원전은 보유자 영역에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전 기술이나 요쪽,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초성으로 얘기한 뭐 그런 거 한번 잘 보시는 쪽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은 단기 관점 유리의 전력 포함. 이 전력이 이제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뭐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선별 조선 방산도 보시면 나는 삼성중공업 뭐 한화그룹주는 여전히 매력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는 스타일인 거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선별 로봇은 좀 굵은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심리 개선되면 단기 탄력도 가능. 대신 요것은 심리 개선이라는 단서가 좀 있는 단점은 있네요. 중기는 여전히 양호하다고 보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및 AI가 단기, 중기가 동시에 양호할 수도 있는 그런 섹터. 여러분, 뭐 이런 의견 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힘드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뽑아냈습니다. 아, 종목부터 해서 시장 전략까지 그렇습니다. 다 챙겨드렸는데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이고. 열심히 달려와 주신 이종보 전문가는 빨리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예, 우리는 한화이글스만 이기면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이중복입니다. 네, 자 모여보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새롭게 개편된 미스터 진단으로 함께합니다. 교체 아쉬워요라가 아니라 교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 부분 우리 담당 PD 꼭 보시면서 한번 개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